안녕하세요. 곽상빈 변호사입니다. 구독자분들께 특별히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어, 일단은 질문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가지고요. 제가 일일이 다 보기가 좀 어려울 정도가 됐는데, 그래도 구독자분들한테는 특별히 답변을 좀 올려보고, 이게 이제 좀 공유해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만 제가 좀 공유를 드려보겠습니다. 의미 있는 답변들 좀 기대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좀 굉장히 긴 댓글이었는데, 한번 살펴보죠.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좀 너무 길어서 안 보이실지도 모르는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전에 다른 채널에서 종종 배웠는데, 채널 많이 나왔었습니다. 직접 개설하셨네요. 그 직접 개설한 지가 언젠데요. 소중한 방법론들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신뢰가 안 된다면 리트에 대해서 여쭤볼 수 있을까요? 로스쿨 시험 중에 가장 큰 관문이 리트입니다. 로스쿨에 입학하려면요, 일단 학점이 좋아야 되고요. 영어 성적이 거의 만점에 가까워야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리트라는 법학 적성 시험이라고 있습니다. 법학 적성 시험인데요. 언어 이해랑 추리 논증 그리고 논술 이 세 가지를 봅니다. 근데 언어 이해는 수능의 언어 영역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보다 이제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막 법학 지문도 나오고 경제학 지문도 나오고 사회 지문도 나오고 정치 지문도 나오고 과학 지문도 나오고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언어 이해라는 게 있고 추리 논증이라는 게 있어요. 추리 논증, 추리랑 논증인데요. 이 두 가지가 다 약간 공식을 좀 어느 정도 내가 체화해서 몸으로 체화해서 그 문제 풀이 방법대로 풀어서 정답을 맞추는 약간 처음에는 저는 수수께끼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나중에 보면은 이것도 숙달이 되고 어느 정도 문제 푸는 로직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지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풀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죠. 그래서 리트 시험을 보셨나 봐요. 근데 올해가 제시였는데 제시라고 하면 두 번째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평균을 밑도는 점수. 그러니까 평균이 이제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치면 딱 가운데 100점 아래를 평균을 밑도는 점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심이 큰 상태입니다. 리트에서 일단 점수를 좀 깎아먹으면은요 학점이랑 토익이 아무리 좋아도 토익이나 탭스가 아무리 좋아도 뒤집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자소서랑 면접으로 뒤집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제시였기 때문에 공부를 꽤 했는데도 점수가 처참해서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일단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로스쿨 시험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트 말고 다른 요소들도 작용을 하니까 리트를 많이 보지 않는 학교들 지원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학부는 서성안입니다. 뭐 공부 잘 하셨네요. 어쨌든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이 시험 특성상 암기로 되는 게 아니라서 맞죠. 암기해서 절대 되지 않는 시험이죠. 적성 시험이니까요. 어떻게 길게 보고 준비를 해야 될지 막막하고요. 막막할 수 있죠. 왜냐하면 매년 시험 칠 때마다 점수가 하락하는 경우도 봤고요. 심지어는 컨디션의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에 시험장 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2년째 이 점수면 그냥 리트에서 요구하는 재능이 없는 거니까 그만둬야 하는지 생각도 드네요. 믿고 싶지 않지만 현실이 그렇네요. 혹시 조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했죠. 제가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리트 점수를 아무리 또 잘 받아도 또 다른 것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고 이 로스쿨 시험이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로스쿨 입학 시험이 지금은 이제 19,000명이 이제 응시생이라고 하는데 저희 때 제가 또 꼰대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시험 볼 때만 해도 한 8, 9천 명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두 배가 넘어갔어요. 응시자가. 너는 쉬울 때 붙지 않았냐 뭐 이러면서 이제 뭐라고 또 악플 다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때도 어려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시험이라는 거는 상대적이니까 그냥 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리트 점수가 잘 안 오르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실제로 저도 경험했고요. 다만 어느 정도 노력으로 커버가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아래로 나왔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 리트 시험에 올인을 했는지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어차피 리트 시험은 IQ 시험이니까 안 오르니까 그냥 대충 하고 다른 요소에 좀 집중해서 뭐 다른 스펙을 뭐 관리를 더 한다든지 아니면 시간만 때운다든지 뭐 스터디만 그냥 얼렁뚱땅 한다던가 아니면 학원만 그냥 왔다 갔다 한다던가 학원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솔직하게 얘기하면은요 학원에다 돈 갖다가 다 바칠 게 아니고 이거 진짜 철저하게 스터디를 만들어 가지고 안 풀리는 게 풀릴 때까지 막 토가 나올 때까지 해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시험이라는 거는요 어떤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끝까지 노력을 하고 정말 막 야 이거 공부하다가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이게 미친놈 아닌가 와 진짜 이거는 뭐
야, 너 정도면은 무조건 이게 안 되면은 이거 하늘이 너를 버린 거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하루에 막 열 몇 시간씩 뭐 그냥 진짜 잠도 줄여가면서 뭐 잠 줄이면 근데 좀 공부에는 타격이 있으니까 컨디션 관리 좀 하시면서 하시되 어쨌든 그 정도로 간절하게 공부를 했는지를 먼저 좀 체크를 해보세요.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하고 내가 이 문제 보자마자 10초 안에 풀 수 있겠다. 이건 사실 오반데 그 정도의 노력을 투입하셨는지 좀 물어보고 싶고요. 진짜 열심히 하면은요 하늘도 감동을 합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을 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내가 정말 끝까지 노력해서 아, 나 이 정도면은 이 시험 그냥 어떤 결과든 포기해도 나는 여한이 없다. 그냥 후회가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목표가요. 만약에 110점이다라고 하시면은 130점 아니 만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그나마 110점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표를 좀 높게 잡고서 지금 하던 공부량의 한 3배, 4배를 부었는데도 똑같은 점수가 나오면 포기를 그때서 하셔도 늦지 않고요. 자,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세상이 좋아졌다. 답글도 받고 제 구독자셔서 댓글을 좀 달아드리는 거고 저도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볼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도 구독 눌러주신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댓글 달아드리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이게 수험 질문이 되게 많은데 진짜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인생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영어 공부법은 이제 조만간 올려드릴 겁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합격비법 백문백답도 리뉴얼 버전 조만간 나올 겁니다.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만간 나올 거고 700페이지가 넘어가기 때문에 되게 겁을 먹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좀 양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지만 그 책만 가지고서 지속적으로 뭐 펼쳐볼 수 있게 제가 최대한 구성을 했고요. 일단 이제 다음 댓글 좀 답변 드릴게요. 아까 그분은 정말 공감이 돼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빙의가 된 것 같아요. 자, 진짜 많은 분들 지금 댓글 달아주셨는데 제가 오늘까지 조금 이런 걸 달아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책 사서 봤는데 증문즉답 형식이 이해도 빠르고 너무 좋습니다. 네, 그렇죠. 쉬운 주제를 공부할 때는 미리 쓸 일이 없어서 오래 공부하기는 어렵지 않은데 이해가 잘 안 되고 어려운 주제를 공부할 때 머리가 빨리 멍해지고 멈춰서 잘 안 돌아가는 게 느껴집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생각 없이 눈만 굴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상관없습니다. 맘 같아서는 하루에 10시간씩도 하고 싶은데 머리가 안 돌아가서 어렵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아직 댓글을 안 달아드렸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방법이 뭐냐면요. 그냥 생각 없이 공부를 하는 게 방법일 수도 있어요. 다만 공부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어려운 내용도 당연한 게 느껴질 때까지 반복하는 게 공부입니다. 그리고요, 양을 점점 좁혀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쉬워서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는요, 나중에 그 내용 보면은 또 쉬워가지고 빨리빨리 넘어가지고 그냥 시험장에서도 어버버버 하면서 그냥 풀게 됩니다. 근데 어려운 내용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내용과 관련된 배경 문제들, 좀 쉬운 문제들이 그냥 파파파박 풀릴 때까지 숙달이 된 상태에서 그거를 섭렵하셔야지 빠르게 내게 돼요. 그래서 일단 당장은 뭐 어려워가지고 막 이해도 안 되면은 일단은 밑줄 그으면서 한번 1회독하고 해설도 한번 손으로 끄적끄적 써보거나 아니면은 눈으로 보거나 아니면 입으로 읽고서라도 그냥 넘어가세요. 비슷한 주제의 내용들, 좀 쉬운 문제들, 난이도 쉬운 문제들을 더 많이 풀어보시고서 다시 그거를 보시는 겁니다. 별표를 친 상태에서. 그리고 다시 보시면서 또 한번 어버버버 하면서 넘어가시되 한번 또 손으로 써보거나 한 번 더 옛날에 풀었던 문제에 비춰봐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 몇 번, 한 5번 정도를 반복하시면은요, 나중에 5번 반복한 상태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외워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느껴집니다. 우리 뇌가 이게 머릿속에서 막 그냥 대충 보는 것 같지만 한 5번 정도 보면은요, 이게 창의적인 생각도 발휘가 되고 그때는 몰랐던 내용, 막 굉장히 막 쩔쩔맸던 것도 쉽게 느껴지는 경우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보셨으면 좋겠고, 하루에 10시간씩도 하고 싶은데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어렵네요 하시는데, 저는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 상태에서도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신경 쓰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10시간이라도 하고 싶으시면 그냥 10시간을 하시면 되고, 10시간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머리가 안 돌아가시면은 들고 나가세요. 나가서 공부하시고 또 걸어 다니면서 하시고 이동 중에서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양을 채우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공부법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0월님이라는데 저는 손해평가사라는 자격증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자격증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거 1회 시험 때부터 제가 봤었고요. 2차 시험일이 30일밖에 안 남았고 주관식 시험 준비는 처음이라서 공부 방향도 잡지 못하고 고민이 많았는데 변호사님 영상을 접하게 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30일이면 정말 빠르게 공부하면은요 한 다 5회독 그냥 시작해도 5회독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꼭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 시험이 두 과목입니다. 두 과목이면은요 각 과목별로 각각 쪼개가지고 어떻게 회독 돌릴지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발간한 700쪽 정도의 이론서를 단답형이나 다수의 계산 문제가 포함된 서술형 시험입니다. 시험 문제 형식으로 돼 있고 답안 형식으로 돼 있는 교재를 꼭 찾으세요. 그리고요 그걸 반복하셔야지 그냥 이론서를 지금부터 반복하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지금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시험이 촉박하신 분들이 되게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이분 질문은 조금만 더 자세히 볼게요. 이론서 버리고 기출 문제집으로 회독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론 문제집, 이론서 버리세요. 지금 30일 남았는데 지금 막 이론서 보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문제집을 반복하세요. 문제집을. 그리고 문제집을 반복하실 때 3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금 산출 같은 계산 문제를 직접 풀 때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리고 다독이 힘들 것 같은데 문제집 풀거나 직접 계산하지 않고 바로 해설 보면서 계산하는 절차를 익히는 방법으로 회독해도 될까요? 당연히 되죠. 그냥 막 고민하고 있을 시간에 해설 보세요. 지금 3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해설 보시고 해설에 밑줄 치시면서 보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연습장 있잖아요. 연습장. 여기 연습장 이렇게 생긴 연습장 갖고 계시잖아요. 여기 법무법인 필서 있는데 이거 저희가 만든 겁니다. 이 연습장 여기에다가 그냥 손으로 계산 문제를 쓰세요. 계산 문제는요. 이렇게 뭐 수식을 쓰고 는 해가지고 가로 열고 막 수식 쓰고 곱하기 뭐 0.몇 막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치고 그 계산기 딱딱딱딱 두드려가지고 계산 확인하고 그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작업을 한 5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계산은요 반복인데 직접 손으로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니 계산 문제는 문제 보고 생각해보고 직접 계산기 눌러보면서 풀이하는 거 이게 일단 정석입니다. 직접 풀어보는 연습하는 거 해설 보시면서 그리고 그거가 한 10일 남기고서는 그 작업하시면 안 돼요. 10일이 남았다. 지금 10일밖에 안 남았다. 촉박하다 했을 때 눈으로 그냥 여러 번 보는 겁니다. 눈으로 여러 번 보면서 예열하고 시험장 가서 그걸 이제 손으로 이제 쓸 수 있는 상태로 계속 머리로 팝업시키면서 연습을 하시면 돼요. 이 과정 저도 한번 거쳐봤는데 진짜 급하면 초인적으로 풀립니다. 시험장에서. 그래서 저를 믿고서 한번 해보시고요. 자, 수학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 경제 수학이나 공학 수학도 만점까지 나와봤었는데 학교에서 대학 수학 때 정말 반복의 힘이 중요합니다. 계산 문제는 다 그렇게 풀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완전히 이제 날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마이크가 바뀌었나요? 네, 또렷하게 들려서 좋대요. 제가 궁금했던 것들도 답변이 돼서 도움이 되네요. 민법 서브노트를 만들지 않았을 텐데 제 유튜브를 처음부터 봤으면 문제집으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이 기출문제집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큽니다. 문제집을 좀 사셔가지고 해설이 잘 돼 있는 문제집, 단원별로 정리된 문제집 하나 사시고 그거를 적어도 한 10회독 정도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대충 보는 한이 있더라도 회독을 늘리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객관식은. 그리고 그 문제집이 한 어느 정도 회독이 그 정도 찼으면 그 다음부터 난이도가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거를 같이 병행하시면서 조금 더 여러분들 실력을 올릴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시면 돼요. 그리고 절대로 양을 막 무한대로 늘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책은 2권 정도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약집을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시는데 요약집 없이도 가능합니다. 시험 합격하는 거 너무 그런 거에 집착하지는 마세요. 근데 한번 떨어지신 분은 떨어진 직후에 요약집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는 전 추천드립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왜 굉장한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피드백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불안한 것도 좀 잠재울 수 있고요. 자, 참 또 답변 하나 달아드리겠습니다. 올해 세무사 1차 시험도 기출을 반복해서 합격했다는 걸 깨달았대요.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영상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미라클 모닝 아니에요. 미라클 러닝입니다. 저는 왜 미라클 러닝이라고 했냐면
달리기를 어느 정도 좀 시험 보기 직전에 하면은요 큰 도움이 됐었어요. 머리가 활성화가 됩니다. 실제로 그런 연구 결과가 있고요. 아침에 달리기 거의 매일 하셨나요? 했는데 전 맨날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7시 전에 일어나 가지고 뛰었어요. 진짜로. 그리고 한 10분에서 30분 사이 정도 뛰면서 책도 들면서 뛰었어요. 막 보면서 막 이렇게 넘기면서, 아니면 귀로 그 전날 뭐 녹음했던 내용 막 들어보거나 아니면 인터넷 강의 듣거나 그렇게 하면서 뛰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자, 또 질문이 하나 나왔는데 야, 여기까지만 댓글을 달아드리고, 자, 이렇게 있습니다. 예전에 보험에 관심이 있어서 손해사정사 1차 시험에 합격한 적이 있는데 2차까지 보시지 그래요. 보험중개사도 저는 취득을 했죠. 보험중개사는 생보, 그리고 손해사정사는 그 재물, 이렇게 취득을 했는데, 보험중개사랑 설계사랑 어떻게 다른가요? 했는데, 보험중개사 같은 경우에는요 보험중개법인을 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중개라는 거는요 불특정 다수의 보험회사들도 불특정 다수, 그리고 보험 가입 계약자도 불특정 다수 해서 매칭을 시켜주는 게 보험중개사고요. 설계사랑 다른 직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는요 보험중개사가 손해사정사나 다른 직업보다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우리나라니까 이제 좀 그나마 난이도가 낮은 편이지. 예, 그런 거고요. 수능 영어 국어 공부법도 부탁드립니다. 네, 나중에 한번 고민해 볼게요. 그리고 박사 따려면 제가 지금 박사 학위가 하나 있는데 경영학 박사죠. 지금 법학 박사도 지금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문을 써야 되는데 논문 쓸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좀 고민하고 있어요. 석사 이후에도 기간이 오래 걸렸을 텐데, 예, 박사학위 취득하게 된 경위가 궁금합니다. 나중에 박사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따로 영상으로. 박사학위는 제가 조기 졸업을 했습니다. 조기 졸업을 했고 논문을 KCI 등재 논문 5개를 작성을 했고 그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다시 재조합하고 분석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마지막에 썼고요. 3번이나 리젝트 됐다가 교수님들한테 또 발표도 하고 심사를 거쳐가지고 결국에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영학 박사를 취득했는데, 박사학위라는 거 자체가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 그래서 논문을 쓰는 게 좋다, 그리고 내 이론을 정립해보고 싶다, 암기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박사는, 예, 끊임없이 문헌을 연구하고 뭐 통계도 돌려보고 하면서 내가 생각한 가설을 입증해 나가는 과정을 논문으로 재정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사학위는 저는 실무를 할 때, 김현장 법률사무소에 있을 때 실무 내용들을 이거는 너무 버리기 아깝다, 내가 이렇게 분석까지 한 건데라고 해서 논문을 쓰게 됐고, 그 논문이 또 어느 정도 좀 유명한 학술지에 실리게 됐고, 그때부터 차라리 이렇게 열심히 논문을 쓸 바에는 내가 그냥 박사학위까지 따자 해가지고 도전을 해서 지금 취득을 했고, 또 덕분에 지금 산업정책연구원 연구교수가 됐고,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에 지금 겸임교수로 이번에 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이제 법과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됐고요. 자, 이 박사학위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이제, 예,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만 먹으면 저는 한 10시간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이 정도로 끝내볼게요. 손해사정사 2차도 기출로 하면 될까요? 네, 무조건 되죠. 무조건 되죠. 대신에 해설이 좀 잘 돼 있는 책을 좀 고르셔가지고 계속 반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제 시험을 대하는 자세 자체를요, 난 시험은 뭐 이렇게 내 내공을 쌓겠다 이런 거보다 시험은 통과를 하겠다는 거에 집중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식을 써서든 합격을 하겠다. 합격 점수가 60점이면 60점을 어떻게 하면 넘을 수 있을까? 그리고 과목별로 난이도가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과목에선 막 90점을 맞겠다, 80점을 맞겠다 했다면 다른 과목은 조금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 과목에서 어떻게 하면은 일정 점수 이상을 넘길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담으로 실무를 하면서 아니면은 뭐 실전에서 배우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구독자분들한테만 좋은 내용들 많이 가져올게요. 뭐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은 아마 제가 올릴 때마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